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이 쓰나미 이런 말을 정치인들도 자주 쓰고 또 사전 용어로도 나오지만은 이렇게 엄청난 무서운 공포의 우려를 가진 것이라는 참 처음 봤습니다. 뭐 여러분께서 처음 봤어야지 자주 봐시면 곤란하면 되지만은 하여튼 이 샌달이라고 하는 이 시는 그 일제시대부터 아주 고요한 지역이었었고 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 제국대학을 간다 하면은 제일 많이 간 데가 그 동북제대하고 구주제대를 비교 제일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송두리째 없어지는 그 모습을 봤을 적에 아주 대단히 그 어딘가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지인들도 여럿이 있고 저는 또 일본 지역학계 거기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없어서 3월 10일 날 전화 팩스 해봐도 전부 삐삐 소리만 나고 통화가 안 돼요. 하루 종일. 그러다가 그 다음날 11일 날 오후에서야 몇 군데 통화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동북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학계 회원들의 소식은 지금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전혀 연락이 안 돼요. 그래 어제까지 그 임원들 한 7, 8명에 대해서는 이 팩스라든가 전화로 연락은 해봤었습니다만은 지금 한 사흘 전만 해도 동경에 있는 사람들이 동경은 안전하다 하는 얘기 했습니다만은 어제부터는 그 방사진이 어떻게 날라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굉장히 공포를 느낀다고 하면서 전화 받는 목소리조차 착 가라앉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일본에 관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안장강 선생님이 계십니다만은 아마도 일본에 있는 그 여러 부엇들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 친구들이 동북지방에 있기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다행스럽게도 제가 그 일본 사람들에게 보내기 위한 한시를 하나 주었더니 이 페이퍼 끝머리에 또 이렇게 달아놨네요. 그래서 이걸 그 NHK 방송에 보내서 좀 수고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생존자에게는 그냥 전달될는지 이 졸작이긴 합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아직 그 보도를 봐도 이 북한에서는 이런 그 해일 사건에 대해서 지진 사건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반응이 있는 걸 아직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북한의 경우는 그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고서를 이렇게 이제 들추다 보니까 서경에 나오는 그 글귀가 있습니다만은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마치 오늘의 북한을 두고 그대로 묘사한 듯한 이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 하나라 때에 여름하자 하나라입니다. 그때 그 9년지수라고 해서 9년 동안 장마가 들었는데 뭐 황하가 범람해가지고 아마 지금의 그 동북 지역의 지진으로 인한 그러한 그 해일 이상의 아마 그 어려움이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치수했던 사람이 운임금이죠. 치수했기 때문에 임금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됐습니다만 그 운임금이 하나라 시조입니다. 그로부터 네 번째 임금이 중강왕이라고 하는 가운데 중자, 사람인변의 가운데 중자, 그 다음에 건강하던 강자 중강왕인 것입니다만은 그때 있었던 일이 어떻게 보면 그냥 오늘의 북한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듯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소개하겠습니다만은 바로 그때의 이 천자 아닙니까? 천하를 통일한 그 하나라 임금입니까? 근데 그 윤이라고 하는 이 지방을 통치하고 있는 뭐 제후격이 되겠습니다만은 아주 폭정을 하고 있어요. 악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정벌을 하게 됐는데 그 정벌 명령서와 같은 내용이 지금까지도 서전에 유명한 장절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풀어놨습니다마는 그 중강왕이 발표한 그 공경명령서 정벌서에는 화염곤강하니, 여러분 곤강산 하면 옛날부터 옥이 나오는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자문에서 봐도 옥출곤강이라는 말이 나와요. 금생여수하고 옥출곤강이라. 금은 여수에서 나오고 옥은 곤강에서 나온다. 아주 유명한 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마는 화염곤강, 이 불이 나가지고 곤강산을 지금 태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옥석구분이라 타지 말아야 할 옥도 타고 있고 타도 괜찮은 돌도 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아까운 인재, 그 다음에 포악한 사람 다 죽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 통치자로서 천자일덕을, 그 천리라고도 하면, 천리라는 건 뭐냐면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통치하는 최고 지도자를 천리라고 합니다. 일덕이라고 하는 것은 제9시를 다 못한다. 최고 통치자로서 내가 내 할 일 다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름행하라. 내 몸을 펄펄 끓는, 펄펄 타오르는 불 속에 집어던졌을 때보다도 더 내가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가서 섬걸 거게 하고 거기에 우두머리는 처단해버리고 협종이란 망치하라. 그들의 위협에 못 이겨서 다른 사람들은 처벌하지 말라. 그래서 구녀모석을 그들 정치 풍토 속에서 아주 잘못 물들여져 있는 그러한 악속을 하며 유신하자. 그들과 더불어 새롭게 바로잡아가자. 바로 이 내용입니다마는 이거 원서의 글귀를 보면 석 줄도 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에 이렇게 조감해 보면은 마치 김정일과 이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의 모습을 묘사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끝머리에 함의 유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중국 역사상 기록적으로 봤을 적에 유신이란 말이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소에 다시 주수구방이나 김영유신이라고 하는 유신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고려시대 와서 그 10대 유신교라는 게 발표됐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명치 유신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시 유신한 말을 쓰게 됐습니다만은 하여튼 유신의 시효는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오속을 새롭게 바로잡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대학 천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신민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바로 정치의 가장 지향 목표는 새신자 백성민자, 백성들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자. 바로 그것이 유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과도 일맥상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도화신문에서 난 걸 많이 봤겠습니다만은 뭐 특히 사설로서는 세계일보 3월 15일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 탈북자 14명과 그 납북가족 7명이 처음으로 인권위원회에다가 북한 김정일의 인권 탄압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70여 건에 달하는 진정서를 냈었지만은 전부가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다 기각해버렸는데, 이번에 인권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접수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북한과의 거래도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김정일의 그러한 인권 탄압 대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2만 명이 넘는 탈북자의 증언을 해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라든가, 그리고 15만 명이라고 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1990년도에 200만 이상이 굶어 죽었다고 하는 이러한 그 엄연한 사실들이 아마도 이분들의 진정 내용의 의미를
그대로 간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그 실증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번 인권위원회에서 제발 섬골거개 그 우두머리를 제거한다고 하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러한 탈북자들의 또는 납북가족들의 또 국군 포로 그 후예들의 이런 분들의 원한이 풀렸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서경에 이러한 글귀가 너무도 그 북한의 실정 현상을 그대로 묘사한 듯한 이러한 느낌이 들어서 우선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왜 저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하는가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자가어라고 하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공자의 글이 논어에도 소개되고 다 합니다마는, 특히 춘추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자가어는 공자 가문의 후손이 그 공자의 일대기를 집대성에서 만든 것을 공자가어라고 합니다. 거기에 그 증론편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니, 이제 공자가 제 나라를 가다가 그 태산이 높되 하늘 아래 메로다 하는 그것이 산동성에 있습니다. 그 산기슭을 지날 무렵인데 거기에서 가다가 슬피 우는 여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수레를 멈추고서 그 수레에 이끄는 그 나무에서 이렇게 몸을 거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우는 여인의 울음 속에 엄청난 사연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중에 가장 재산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 그 자공을 시켜서 가서 좀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공에 가서 왜 이렇게 슬피 울고 있느냐 물었더니, 자기 시아버지가 옛날에 호랑이에 물려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 남편도 호랑이에 물려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울고 있는 것은 자기 아들도 또 호랑이에 물려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3대가 호랑이에 물려 죽었는데 애처로워서 울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공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곳을 떠나지 이곳에 살고 있느냐 했더니, 그 나이가 많이 들지 않은 여인입니다마는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3대째에 걸쳐서 이렇게 호산하가는 호환을 당했지만은 이 사회는 가혹한 정치가 없다. 아정이 없다. 가정. 저 초도 밑에 오를까지 가혹한 정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이 살만한 곳이다. 그래서 내 그런 호환을 3대째 당하지만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공자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자가 그 말을 듣고, 역시 이 사람은 그 포악한 호랑이에 물려가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가혹한 정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여인이로구나 하고서 격려를 해줬다고 하는 이 기록이 공자가어에 나옵니다. 지난번에 31명의 그 표를 해가지고 남한에 온 북한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사람들을 회의해서 뭐 강제 수용해가지고 안 받는 이런 생태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중에 4사람이 결국 돌아가지 않겠다고 귀신의 뜻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32명 다 보내봤자 안 받는다고, 부분 송환은 안 받는다고 하다가 아마도 어저께 이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만은 일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이나 가겠죠. 그러면 그 4사람이 뭐냐? 비록 남한에 와서 이미 2만 명의 먼저 원룸한 사람들이 고생했다는 얘기도 아마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나서 자라온 그 사람들이 생리적으로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도 짐작할 겁니다. 아마도 옛날의 고사처럼 호랭이에게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남한에는 가혹한 정치가 없고 희망이 있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고 하는 점에서 아마도 여기를 선택한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비록 고전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그 서경에서 중강왕의 그
그와 같은 현명한 내용이라든가 또는 공자가에서 그 부인이 맹호에 물려 죽는 것보다도 정치가 좋은 곳에 살고 싶다고 하는 이러한 그 시사는 우리에게 주는 바 큽니다만은 아마도 이런 것이 저 북한에 관계 있는 사람들이 좀 읽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로서 부끄러운 것은 바른지구에서 2004년도 10월 달에 그 북한 인권에 관한 법률을 선포했고 일본에서도 2006년 6월 달에 이미 선포했습니다만 우리는 국회에서 6년째 바로 북한 인권에 대한 법이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 바로 당사자인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경에 와 있는 얘기는 뭘 뜻하는 것인가? 이거 우리가 크게 참여하여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